자,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공부했죠? 요 공부했죠? 예, 그래서 무엇을 등록한다고요? 무엇을? 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등록한다고?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합니다. 어떻게 등록한다?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공부가 7가지가 있는데 이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내용, 공유지원명부에 등록하는 내용이 다 달랐냐고요. 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아까 구분했던 거죠. 그래서 양식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부할 거예요. 지적 공부했으니까 이제 4장 344페이지 344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예. 자, 이 등록을 다른 말로 뭐 한다? 뭐라고 한다? 등록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표현한다. 장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나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등록 이 말이 다른 말로 정리. 그래서 무슨 정리 그런 거예요? 지적 정리 그런 거예요. 지적 정리.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요걸 등록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새로 생기면 써요? 이런 게 새로 생기면 지적 공부에다가 써요? 새로 생겨도 써야 되고 바뀌어도 써야 되고 없어졌어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요게 즉 토지의 표시라고 불렀던 거 요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 권리 변동 말고 토지의 이동이란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등록해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이게 바뀌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제목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럼 공부할 때 그럼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종류를 쭉 보실 거고요. 그래서 무엇의 종류? 토지 이동의 종류를 쭉 보실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봤죠?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글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무엇의 종류예요? 토지 이동의 종류. 그럼 그런 게 있을 때 아까 썼나요? 제가 아까 토지 대행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라고 썼잖아. 신규 등록 이런 거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뭐 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파트가 4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실 때 지금 책에 입문서라서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보에서 제일 첫 번째 조문이잖아요. 이게 64조 1항이고 64조 1항이고 64조 2항이 지금 책에 안 써져 있는데 2항이 뭐냐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요. 자, 토지 이동. 자, 딱 토지 이동을 읽었을 때 들어오는 느낌. 아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지적소관청이. 자,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 토지를 나누는 게 아까 분할이고 합치는 게 합병. 아까 용도 답에서 대로 바뀌는 게 지목, 변경 이런 것을 누가 하냐고. 지적소관청.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개념만 잡고 가세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죠? 지적소관청?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주에 용어 정의했던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원래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바쁘신 몸이니까. 그래서 일선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토지동 결정은 누가 하라? 지적, 소관청. 여러분들이요. 자, 답인데요. 답에다가 지난번에 연장 전이었죠. 그때 전인데 집 지을 수 있다. 전인데 집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집을 다 허가만 얻으면 지을 수 있고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지목을 변경할 수 있죠. 전에서 뭐로?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죠. 지목 변경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한다고. 이 사람이 누가? 지적 소관청. 그래서 지적 소관청 하면 누굴 얘기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신청을 받아서.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이냐면 소유자. 그럼 아까 그 집 지은 사람이 소유자가 자, 나 이 집 다 지었으니까 내 땅 지목을 대로 바꿔달라. 지목 변경, 즉 토지 이동을 누구에게 신청?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럼 소관청에서 지목 변경 해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소관청에서요 지목 변경을 안 해줬어. 지목 변경 안 해줬어.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대로 해놓는 게 땅값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해줘. 군수가 안 해줘.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의 회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국토부 장관한테 이거 여기 지목 변경 안 해준다. 그러면은 소관청에다가 문의하라 그래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다. 되셨나요?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지적 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한다?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 그런데 의무가 있어요. 의무. 여친이 신청할 의무도 있고 하는데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권 등록주의 그럽니다. 뭐가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직권? 지적 소관청. 그래서 이게 64조의 1항하고 2항인데요. 여기서 주어가 틀립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뭐고? 국토부 장관이고 여기서는 주어가 지적 소관청이에요.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신청을 하는데 소유자가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위 신청이라 그래. 자, 원래 누가 신청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5,000평이라고 할게요. 자, 전 5,000평이 있는데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요. 자, 요렇게만 요 을한테 팔았어요. 팔았어. 예, 자, 그럼 갑은 다 팔았나요? 100번지? 다 안 팔고 요만큼만 팔았잖아요. 예, 요 1,000평만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민법도 하고 이제 등기법도 하고 하실 텐데 그러려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했다고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필지죠? 이렇게 몇 필지죠?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일부만 팔았죠? 일부만 매매했잖아요. 근데 1필지 일부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부만 이전 등기 해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하려면 이거를 분할을 해야 돼.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야 된다고. 원래 몇 필지였다가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나눠요. 그럼 이게 뭐죠? 분할이잖아요. 그럼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하나 더 나오겠죠. 우리 지난번에 지번 보셨잖아요. 이쪽은 100번지고 이쪽은 100의 1번지. 그러면 토지 제한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여기다 등기부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전 등기 해주는 거라고. 절차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필지에 일부만 이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뭘 거쳐라?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됩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먼저 뭘 하고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할을 누가 하는 건데?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이 그림에서 소유자가 누군가? 갑이에요, 갑. 갑이 을한테 판 거잖아요. 그럼 을은 매수인, 갑은 매도인. 그럼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죠? 분할하고 등기해야지 소유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구? 갑이라고요. 그럼 갑이 뭘 신청해야 돼? 분할을 신청해서 나눈 다음에 등기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이 팔고 나서 이 분할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 상황 이해되시냐고요? 소유자인 누가? 갑이 신청을 하지 않아. 그럼 을이 갑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아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대신하는 것을 대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원래 누가 신청하는 건데, 원래는 누가 신청하는 건데, 소유자가 하는 건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전체 틀을 먼저 보세요. 수긍이 가세요? 납득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대규모 뭐 도시 개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거, 뭐 택지 개발 사업, 뭐 농어촌 정비 사업, 뭐 바둑판 모양으로 논들을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거, 뭐 산업단지 조성 사업,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들이 너무 많죠. 소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소유자들이 이런 걸 신청하면 너무 절차가 번잡스러워져.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만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합니다. 그것을 특례라고 불려요. 뭐라고 부른다? 특례. 그 무슨 특례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래 누가 하는데? 소유자가 하는 건데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그럼 무슨 뜻? 누가 신청 못하고 소유자가 신청 못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특례. 이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합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전체 토지동 결정의 틀이에요. 절차. 자, 이 그림을 좀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딱 틀을 잡아 두시면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데가 뻔하거든요. 맨날 요 특례. 올해도 또 나왔죠. 특례. 시험은 뭐가 잘 나와? 특별한 예외 이런 게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누군데? 신청을. 소유자한테 이건 낼 리가 없고 소유자가 하는 건데 특례에서는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예외적인 것이니까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4개라서 더 잘 나와요. 항상 시험 조문에 4개로 정리된 것은 시험이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 문제죠. 객관식 시험인데 지문이 5개 나오잖아요. 5개 나오니까 4개는 조문에 있고 나머지 하나를 답으로 하기가 쉽잖아. 문제를 만들 때. 그래서 조문에 4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 몇 명이 할 수 있다? 4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요거 말고 나머지가 답인 거라고. 되셨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 틀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352페이지. 352페이지. 자, 352페이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이동 신청권자. 제목 신청권자. 그럼 여기 얘기하네. 토지이동 신청권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그래서 원칙 1번 누구? 소유자.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소유자.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대위 신청이 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번호가 4번까지 있죠. 1, 2, 3, 4 이렇게 4사람이 대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둔 게 4번입니다. 아까 매도인이 안 하면 매수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요 사례. 아까 1필지 일부만 팔았을 때 매도인이 분할을 신청해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을이 이거 분할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을은 왜 대신할 수 있냐? 채권자니까. 누구의 채권자? 소유자의 채권자니까 대위할 수 있다.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그 예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또 위에 또 3개가 나오는데 지금 그걸 막 구체적으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때 먼저 틀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흐름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안에다 색깔칠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할 수 있는 사람 4사람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파란 3번 제목이 3번은 제목이 뭐예요? 사업시행자의 파란 제목이요. 파란 제목 3번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말의 뜻을 이해하시고 무슨 특례라고요? 토지이동 신청 특례. 그럼 이 말 뜻은 누구는 신청 못한다. 소유자도 못한다면 소유자도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그럽니다. 그래서 1번 의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읽혀지죠? 네. 자, 그럼 이게 자, 무슨 사업을 할 때 특례가 적용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럼 요게 있는데 이게 시행 주치까지 가면 이 토지 관련 사업이 28개인가 그래요. 그 사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이 쭉 나오는데 맨 그 조문 순서상 맨 앞에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나 저랑 공부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농어촌 정비 사업. 어쨌든 여러분들 느낌상 읽었을 때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다. 대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두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이제 앞에를 오시는 거예요. 344페이지에 자 지금 요거 할 거라고요. 토지 이동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을 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소유자가 신청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토지 이동의 정의가 토지의 표시를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바뀌고 공시지가가 바뀌고 이런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말의 뜻부터 하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맨 위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종류는 밑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왼쪽 날개 보세요. 왼쪽에 날개 보시면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말 들으십니까?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권리 변동이지 토지 이동이 아니고 주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바뀌는 것도 공시지가 토지 표시 아니죠. 토지 표시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제일 쉬운 문제로 내는 것들이 그 얘기고요. 토지 이동의 개념. 자, 그럼 토지 이동이 이런 게 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개념을 잡아볼게요. 자, 신규 등록 느낌 옵니까? 신규 등록 느낌 와요? 처음 등록하는 거? 우리 바다여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거.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토지가 아닌 데가 바다, 바다가 아닌 데가 토지. 기억나세요? 예, 그럼 바다였는데 매립을 했어.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한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느낌 와요? 등록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등록한다. 우리나라는 이론상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어떤 토지 등록한다고? 모든 토지 등록하는데 이제 역사적 이유 때문에 둘로 나눠졌다. 먼저 어디에 등록해놓고 토지대장에 등록해놓고 별볼일 없는 땅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해놨어요. 자, 그런데 임야대장의 토지들은 정밀하게 측량한 게 아니라고 별볼일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근데 임야대장의 토지가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임야였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도 하냐고요.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잖아요. 그럼 임야대장의 토지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그럼 개발되면 집값도 땅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더 정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겨요. 어디에 있던 것을? 임야대장에 등록된 것을 토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말 그대로 등록을 전환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예. 그러면 이게 등록 전환. 분할은 느낌 오죠? 말은 못해도 분할. 나누는 게 분할이잖아요.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 합치는 게 합병. 지목 바꾸는 게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면 뭐 한다? 말소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다? 바다로 들어가면 뭐 한다? 말소한다. 이게 옛날 표현으로는 해면성 말소 그래요. 거기 책에는 해면성 말소라고 되어 있죠? 그 그림에 해면성 말소란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한다 이 뜻이고요. 근데 말소를 했는데요. 말소를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는 건 말소는요. 바다로 잠시 들어갈 때 말소하면 안 돼요. 영구성이 있어야 돼. 원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돼. 잠깐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음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된다? 영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판단해서 말소했는데 다시 토지로 회복될 수도 있어요. 토지로. 그럼 잘못 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면 토지로 뭐 할 수도 있다. 회복할 수도 있다. 그 책에는 지금 없어. 예, 그럼 지금 개념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의 종류를 쭉 써놓은 거죠? 요거 써둔 거예요. 토지 이동. 지금 책에 있는 것만 토지 이동이 아니라고. 지금 책에는 해면성 말소까지 써져 있죠. 그것만 토지 이동이 아니라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여튼 요게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고 바뀌고 없어지는 것은 다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요. 그다음에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개념만 잡아볼게요. 자, 지도에는 축척이 있다. 지도에는 축척이 있어요. 축척이 있는데 자, 이게 자, 지도예요. 똑같은 지도에다가 이 지도가 1000분의 1 지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지도에서 이렇게 1cm로 그려져 있는 것은요. 실제로는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게 종이야. 지도인데 이 지도 종이에 1cm가 그려져 있어. 근데 이 지도의 축척이 1000분의 1이래. 그럼 이 지도는 길이를 100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죠. 1000분의 1로 줄여서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야. 1000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실제 길이는 얼마다? 1000cm다 이런 뜻이죠. 실제 길이는 종이에서 1cm니까 실제 길이는 1000cm겠죠. 몇 메타예요? 10m가 되겠죠. 자, 그것을 자, 이게 1000cm인데 똑같은 종이인데 이게 500분의 1로 그릴게요. 그럼 이게 지금 실제 길이가 얼마? 실제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 실제 길이. 이것의 실제 길이.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 1000cm가 1000분의 1에서는 1cm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0cm인데 500분의 1 지도에서 그리면 2cm로 그려지겠지. 네. 1000cm면 500분의 1 줄이면 종이에서는 얼마로? 2cm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똑같은 A라는 토지가 있을 때 같은 토지라도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하고 어디가 더 크게 보여요? 어디가 똑같은 건데 1000분의 1에 그렸을 때하고 500분의 1에 그렸을 때 어디가 더 크게 보여? 500분의 1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더 크게 보인다고 한다는 건 정밀하게 측량한다 이런 뜻이가 돼요. 그럼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이 축척인데 어떤 게 큰 축척이에요?
500분의 500분. 이게 대축척, 이게 소축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축척의 개념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축척이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라는 표현은요. 숫자의 크기 가지고 말해요. 숫자의 크기. 1000분의 1하고요. 500분의 1하고 어떤 게 큰 숫자예요? 예? 1000분의 분수 1000분의 1하고 500분의 1하고 어떤 게 큰 숫자예요? 500분의 1이 큰 숫자지. 아니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분모가 더 클수록 작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어떤 게 더 큰 숫자? 500분의 1이 더 큰 숫자라고. 그래서 이걸 무슨 축척? 대축척. 숫자 크기를 얘기한다. 이게 대축척, 이게 소축척. 그럼 대축척이면 지도에서 똑같은 토지라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을 바꿔. 축척을 바꾸는데 목적이 뭐냐면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축척 변경은 축척 바꾸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책은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 축척 변경은 이거 바꿀 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확대 복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모양의 토지. 자, 이런 모양의 토지를 종이에다가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자, 실제는 원 모양의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를요,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할 거라고요. 그럼 측량을 한다는 건 토지 모양을 나타낼 때 경계점을 정하는 겁니다. 뭘 정한다? 경계점. 그럼 경계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나요? 경계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는 게 이 선이 뭐가 되고?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는 이런 모양인데 이 토지에 경계점을 몇 개를 잡을까? 경계점을.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모양인데 등록을 할 때는 요게 A 토지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작은 축척일 때는. 근데 이 토지를 등록을 할 때요. 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계점을 몇 개 잡아? 8개 잡아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좀 더 정밀하게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라도 정밀하게 할수록 경계점이 더 실제에 맞는 거죠. 더 실제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뭘 많이 만들어준다? 경계점을 더 만들어주는 거고요. 경계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직선이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경계는 반드시 뭐다? 직선이라고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작은 축척일 때는요. 작은 축척일 때는 만약에 이런 모양의 토지다. 그럼 작은 축척일 때는 도면에 그냥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거다. 근데 큰 축척으로 정밀하게 할 때는 좀 더 경계점을 많이 잡아줘가지고 더 실형에 맞게 구해주는 게 무슨 개념이다?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축척 변경을 하면 경계가 바뀌어요? 이 개념 잡아들었는데 축척 변경하면 경계 바뀌어요? 바뀌었죠. 아까는 작은 축척일 때는 이렇게 이 토지가 이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등록했는데 경계가 몇 개예요? 4개 나왔잖아요. 경계점이 4개니까. 근데 축척을 더 점점점 크게 할수록 경계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경계가 바뀌어요. 그럼 면적 바뀔까요? 면적 바뀌지. 그림이 다르니까 면적이 점점점 더 정밀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도 다시 측량하고 면적도 새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축척 변경을 하면 토지의 표시가 바뀐다? 바뀐다.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더 정밀하게 바뀌니까 축척 변경도 무엇의 일종이다? 토지 이동의 일종이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 토지 이동이에요? 행정구역 바뀌는 거. 맞죠? 여기 바뀌잖아요, 여기. 소재가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동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옛날에는 경기도였는데 서울시에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도 다 무엇에 해당한다? 토지 이동에 해당합니다.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수 토지 이동. 근데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에 오해하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책에 밑에 그림 있는 거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이동의 사유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그다음에 요 회복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고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축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 토지 이동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표를 그릴 때요. 자, 요거는 요 축적 변경하고 행정구역 변경은요. 조문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조문이 따로 있으니까 특수한 거라서 따로 하고 일반적인 요 토지 이동을 할 때 신청 의무, 그다음에 측량, 그다음에 등기 촉탁, 소유자 정리. 자, 이게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표예요. 표. 자, 뭐냐면, 자, 이겁니다. 볼게요. 이런 거 신청해요. 아까 이런 거 신규 등록 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한다? 직권을 한다고 했죠. 근데 신청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네, 그래서 바다를 매립했죠. 바다를 매립해서 그럼 뭘 신청해야 돼?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뭘 신청해야 돼? 신규 등록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며칠 이내에 신청,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어 있어요. 지금 숫자는 안 외우셔도 돼. 예, 보통 며칠 이내? 60일. 근데 요거는 90일이에요. 그래서 바다로 토지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기 땅인데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신청하는 거다? 그때는 뭘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를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는 시간을 좀 더 줘요. 보통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60일인데 말소는 며칠? 90일. 그다음에 회복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요. 보통은 며칠이다? 60일이다. 60일.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측량을 할까요? 측량, 그럼 말의 뜻을 보시면 돼.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할까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얼만큼 땅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 측량을 해요.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할까요? 자, 등록 전환에 이제 먼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등록 전환이 뭐였죠? 어디서 어디로 옮겨?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럼 도면도 바꾸나? 임야도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겨 그려야 돼? 지적도로 옮겨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에다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전환도 뭐 한다? 측량을 해요. 자, 분할이요. 토지를 나누는데 그냥 선 긋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해? 측량을 해요. 자, 합병. 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이렇게 두 필지가 있을 때 합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러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가운데 선 지우면 합병된 거라고. 그래서 합병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측량. 맨날 답이 이거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뭘 바꾼다고? 지목을 바꾼다고. 지목을. 그럼 지목 바꾸는데 측량 필요가 없어요. 측량할 필요가 없고. 말소 해야죠. 네. 얼만큼 말소할 거예요? 토지가 내 땅이었는데 해안가가 침식돼서 바다로 들어갔대. 그러면 바다로 들어간 만큼 말소할 거 아니에요. 얼만큼 말소한다고? 바다로 들어간 만큼.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측량을 해봐야 알지. 그 뭐 눈대중으로 말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 측량을 해요. 근데 잘못 말소해서 회복됐대. 다시 토지가 살아났대. 회복도 측량을 해야 됩니다. 기본 개념 잡으시면 돼. 그래서 보통 토지 이동할 때 측량을 하는데 안 하는 게 두 개 있다.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요 등기 촉탁은요. 나중에 좀 이따 지적 정리할 때 할 건데요.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소유자 정리 이게 뭐냐면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누적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이 이미지 기억나세요? 이게 뭐 그려드린 거죠, 제가? 토지대장. 이거 뭐죠? 니은자, 니은자, 니은자 밑으로 나가면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그럼 대장에다가 제가 뭘 쓸게? 뭘 썼어? 이걸 뭐라고 하죠? 대장에다가 이렇게 뭘 쓰는 것을 등록 또는 정리라고 한다. 자, 지적 공부에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리 또는 등록. 근데 요쪽을 쓰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그래요. 요쪽 무엇에 관한 거? 토지 표시를 쓴 거예요. 뭐 신규 등록, 아까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거 아까 제가 여기다 막 썼었잖아요. 이게 무슨 정리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라고. 소유자 바뀔 수 있어요? 이쪽은 소유자란이었잖아요. 소유자 인적사항인데 소유자가 또 바뀔 수도 있냐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을 쓰는 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지적 정리라고 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대장에다가 쓰는 것을 지적 정리라고 하는데 지적 정리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이쪽을 정리하는 무슨 정리하고 토지 이동 정리하고 이쪽을 정리하는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다가 지목 변경을 했어요. 지목 변경. 그럼 소유자 바뀌어요? 제가 아까 여기 중동 100번지 할 때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꿨잖아요. 바꾸는 게 무슨 정리한 거예요? 지목 변경, 다른 말로 토지동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그대로인 거죠.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야? 지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동 있을 때는 무엇만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거지 소유자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죠. 분할하면 소유자 바뀌어요? 분할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 나오는데 분할 자체는 토지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나누는 게 뭐가 돼? 분할. 그러면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분할하면 같은 소유자가 두 필지를 소유하게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소유자가 바뀌는 거라고. 개념 잡으시겠어요? 그래서 분할 자체는 아직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토지만 두 필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뭐죠? 합병. 합병하면 소유자 바뀌어요? 같은 소유자야지 합병할 수 있는 거라고. 합병해도 소유자 바뀌는 것이 없어. 그래서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 관한 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건드려요. 요거.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제일 처음 쓰는 거죠. 제일 처음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할 땐 처음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쓰고 여기도 쓰나? 소유자가 누군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동 사유 중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뭐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나머지는 소유자를 정리할 것이 없다. 소유자를 건드릴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숙지되면 이제 1년 동안 하실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작년엔 4문제 나왔죠. 4문제. 그래서 위아래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데가 다 뻔해. 특이한 데가 시험에 나오니까. 보통 며칠이다. 보통 60일인데 요거는 90일이다. 작년엔 여기서 2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측량해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측량하냐고. 측량하는데 안 하는 게 있다. 맨날 합병, 측량 안 하는 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요 등기 촉탁은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게 있다. 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있다. 뭐 할 때?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의 포인트는 여기예요. 나머지랑 다른 거. 신규 등록은 다른 거랑 다르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345페이지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자, 요 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신규 등록, 읽어볼까요?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네. 그럼 신청해요? 신청한다 그랬죠? 의무 있나?
받아 매입했어. 그럼 신규도로 신청해야 된다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럼 거기에 뭐 60일 이런 거 보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은 뭐 60일 이내 지적소관자의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말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통일적으로 말씀드려요. 다 며칠? 다 60일. 보통 60일. 말소만 90일. 말소만. 나머지는 60일. 자, 2번.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자, 읽어볼게요.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도와 지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토지 이런 걸 아셔야 되고. 자, 등록 전환 의무 있다. 네, 며칠 이내? 맨 밑에 60일 이내. 다 60일입니다. 네. 네. 자, 넘길게요. 자, 분할. 뭐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건 분할. 이건 나누어서 등록하는 게 분할. 분할도 의무 있다. 분할 사유가 생겼으면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 다 60일. 4번에 합병.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에 60일. 그러니까 다 60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6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지목 변경. 지목을 바꿔서 등록하는 것도 60일 이내. 6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348페이지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지적소관청은 읽어볼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어떻게 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토지는 됐고요. 등록 말소 절차를 읽을게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자, 며칠 이내? 90일이죠. 90일. 숫자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안 써져 있네요. 그냥 바로 나왔네. 여기에 지금 말소만 지금 입문서라서 그렇네. 입문서만. 요것도 있습니다. 말소했는데 잘못했으면 뭐 할 수도 있다. 회복할 수도 있다. 근데 회복은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할 텐데 회복은 며칠 이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조문이 되어 있고 이건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자,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느낌 뭡니까? 축척 아까 제가 그려드렸잖아. 축척 변경이라는 건 축척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큰 축척으로 바꾸면은요 더 정밀하게 그리는 건가? 아까 경계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정밀하게 그리는 게 뭐다? 축척 변경. 자, 읽어볼게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도. 처음에 이제 개념 용어 정의부터 합니다. 지적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뭐다? 축척 변경. 자, 그럼 이 글을 읽었을 때 의미가 하나씩 와 닿아야 됩니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요. 뭘 위해서? 무엇의 정밀도? 거기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고 그 말이 아까 경계점을 더 많이 잡아준다 이 말이라고.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지적도 자리에다가 임야도 넣어서 틀리게 했어요. 우리가 지도는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죠. 임야도도 있잖아요. 임야도는 축적 변경을 못해요. 임야도는 축적 변경하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하는 거다. 지적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축적 변경이란 다시 읽으시면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한다. 자, 개념만 보시고요. 요건, 절차적 요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네. 요새 축적 변경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 유행이에요. 요새 올해는 2문제나 내긴 했습니다. 절차 이런 숫자들 나중에 또 외우시면 돼요. 개념만 잡으세요. 넘기십시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352페이지에 토지동 신청권자 해가지고 아까 미리 했던 거죠. 352페이지에 미리 했던 거죠. 미리 했던 거예요. 이게 총론이라서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지적 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 이게 이제 정리.
정리 공부하실 겁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가실까요? 좀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